야, 이제 문제의 그 찌라시성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재탄핵을 포함하는 것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을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속 늘어지니까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가 있다라는 소문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출탄핵 카드를 꺼내놓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제시하기를 30날이 데드라인이다. 30날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31일 날 뭔가를 결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뭐 그냥 상식인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마은혁을 임명한다 한들 마은혁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지막으로 끼어 들어가지고 마은혁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론이 달라지면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쟁 날 겁니다. 심리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평의에도 참여하지 않은 마은혁을 순전히 숫자 문제 때문에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것도 민주당의 이런 협박에 밀려가지고 집어넣어서 마은혁 한 명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덕수면 제가 한덕수면 죽어도 임명 못합니다. 지금 임명해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버리면 더더욱 못합니다. 임명을 해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뭐 임명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지금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이 그걸 지금 임명을 하는 게 타당합니까? 타당한 결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붙여봐도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붙여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마은혁을 당장 임명해야 하는가 여론조사를 붙여보면 임명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올 겁니다. 여론조사 숫자도 나올 겁니다. 이런 뻔한 판단이 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금 탄핵 절차 들어가겠다고. 아니 그리고 초선 국회의원들이 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헌법재판소 선고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해달라고, 즉 그 말은 아무 때고 탄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를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지금 겁박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겁박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보면 이거 우리 당 공식 입장 아니야? 초선들의 철모르는 주장일 뿐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거 팀플레이라고 합니다. 역할 분담이죠. 초선 의원들이 먼저 운을 띄우고 나중에 욕 많이 먹게 되면 이건 초선 의원들이 따로 한 거야 라고 할 거고, 만약에 이게 분위기 타는 것 같으면 민주당이 이대로 갈 겁니다. 이 다음 시나리오까지 찌라시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찌라시대로 하자면 이제 30일까지 시한을 박아놨잖아요. 그 시한까지 탄핵하지 않으면 31일 날 박찬대는 한덕수 총리 및 16명의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안을 발의한다. 31일 날 발의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개정안 있죠. 마은혁이란다. 문영배, 이미선을 4월 18일까지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경우 2명의 헌법재판관을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을 6개월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 민주당이 법안 발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1차적으로 법사위를 통과시킨다. 그러고 이게 3월 31일이고요. 4월 1일 날은 그 월요일 날 한 그 탄핵안 발의를 본회의 보고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즉 문영배 이미선 6개월 연장안을 본회의 통과시켜버린다. 그리고 정부로 보낸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2일 수요일 날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한다. 의결 종족 151명이니까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 전원을 다 탄핵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법률안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덕수하고 이미선이 곧바로 연장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렇게 해놓고 뭐 4월 한 16일에는 마은혁을 임명하고 4월 18일에는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고 헌재는 문영배 이미선 플러스 마은혁까지 해가지고 9명으로 탄핵 심판 평의를 제기하고 4월 25일에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 선고한다. 6대 3으로 탄핵이 인용된다.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이게 찌라시예요. 저도 이거 찌라시라고 생각하는데 찌라시입니다. 찌라시인데 그 찌라시의 첫 줄이 일단 맞아버렸잖아요. 30날까지 그 데드라인을 줬잖아요. 30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탄핵 들어간다. 줄탄핵 들어갈 수 있다. 한덕수 한 명만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했습니다. 이 설계도대로 하자면 3월 30일까지 안 하면 31일 날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4월 1일 날 본회의를 상정하고 4월 2일 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찌라시로 돌 정도로 지금 상황이 황당한 겁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탄핵되는 상황은 뭘까요? 그건 나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저기 산불난데 후속 대책해야 되는 행자부 거기도 일 못하게 되는 거고 미국하고 통상 문제에 신경 써야 되는 기재부니 산자부니 그런 것도 일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어떡합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되면 될수록 민주당이 만약에 진짜 4월 2일 날 이거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진짜로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켜버린다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과연 민주당이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참 암담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찌라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찌라시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형편없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설계도를 실제로 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란 상황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김상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찌라시에 나오는 대로 하자면 이건 지금 민주당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쿠데타예요 이게. 아니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버리는 거니까 행정부를 마비시켜버리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내란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권한대행이 누구라도 권한대행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마은혁을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2017년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헌법재판관 8명이었는데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한 명을 더 임명하게 돼 있었는데 황교안 그 당시 권한대행 민주당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한 명 임명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한 명 임명 안 했습니다. 탄핵 심판 끝날 때까지 임명 안 했습니까? 민주당은 왜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달라야 합니까? 그때는 임명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했고 지금은 임명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합니다. 그때하고 지금 다 달라진 게 뭐죠? 하여튼 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수치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이런 건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이고 자기 한 몸만 망치는 만용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만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시키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정치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만용입니다.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이런 만용을 왜 부리는 걸까 할 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데 이재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가능합니다. 이재명에게 잘 보여가지고 다음에 공천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용기의 3가지 조건 중에서 권력 앞에서 슬슬 기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용기가 아니죠.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서 좌우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이라는 권력 앞에서 설설 기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기가 아니라 이건 만용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만용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선 의원들이 나쁜 것부터 배운 것 같습니다. 대표를 위해서 슬슬 기는 것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